우리가 2단원에서 뭐 배웠어? 원자 배웠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며, 그 다음에 원자들은 동위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는 전자 배치가 이렇고, 원자는 주기성이 이렇고,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3단원은 얘를 배워. 물질을 배워. 물질. 자, 물질은 봐라. 순물질하고 혼합물이 있어. 이 중에 균일한 혼합물은 우리가 용액이라고 이미 배웠어. 일단은 해서 끝이야. 얘는 끝. 불균일은 원유 혹은 석유 해서 끝났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얘야. 자, 이 순물질이 두 개로 나뉘는데 원소와 화합물로 나뉠 거야. 눈으로 보여지는 직관적인 구분은 얘는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몇 개 있고 하나 있고 얘는 대문자가 2개 이상이 있고. 알지? 배워서 우리는 원자가 이렇게 가는 걸 이 3단원에서 배울 거라고.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원자라는 게 성분으로 따지면 또 동일한 말이 나오거든. 이렇게 원소, 여기 쓰는 물질의 원소하고 성분 원소는 좀 다른 얘기야. 자, 원소가 나오는데 봐라. 원소는 두 개로 나뉘어. 전자를 잘 잃고 전류를 잘 통하는 금속 원소들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잘 얻고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을 잘 형성하는 비금속 원소로 나뉜다. 세트 1 기억나냐? 세트 1 기억나나?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세트 1이었어? 7번. 7번부터? 잘했어. 그럼 거기서 금속은 몇 번, 몇 번이었지? 12, 13.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비금속은 7, 8, 9였어. 맞아? 세트 2는 비금속이 15, 16, 17번이었고 금속은 19, 20이었다고. 기억나니? 이 두 개의 원소들이 물질이 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그럼 물질이 되는 과정은 경우수야. 자, 이 아이들이 만나는 화학결합 경우수를 한번 볼게. 첫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일 수가 있어. 이들은 절대 반응 안 해, 서로. 그럼 어떤 때 반응하냐? 자, 금속 원소를 우리가 원자의 형태로 얘기한다면 얘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11, 12, 13, 19, 20번의 공통적 성질이 뭐냐? 전자를 잃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래,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근데 얘도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전자를 받아들여서 다시 원자의 형태로 간다고. 그러니까 전자 배치적 안정도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갔다가 다시 전체적 에너지적 안정도에 따라서 원자 쪽으로도 간단 말이야. 자, 비금속 원소도 마찬가지야.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다가도 다시 비금속 원소로 돌아갈 때가 있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형태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전하를 띄잖아. 그럼 뭐가 생겨? 이 아이들은 얘가 생긴다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생긴다는 거야. 양전하고 음전을 띈 입자들 사이에. 그래서 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부를 거야.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온들끼리 결합하니까. 그럼 이온 결합을 두 가지로 딱 머릿속에 기억해놔. 첫 번째, 이 아이들은 100% 화합물일 수밖에 없어.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은 결합해야 되니까. 알겠지? 두 번째, 무슨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이니? 금속 원소를 포함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독립적일 수가 없어.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위, 아래, 좌우, 앞, 뒤로 다 붙을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물질로 존재하면 덩어리로밖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소금이야. 그러면 덩어리로 존재하는 걸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화학식은 화합물이니까 대문자가 두 개 들어가겠지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야. 간단한 정수비. 1대2 혹은 1대1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근데 그 역할이 뭐냐? 양전하와 음전하. 총 전하의 합이 얼마인 정수비? 0인 정수비로 만들어내. 플러스 1가하고 마이너스 1가가 만나면 그냥 1대1인 거고. 플러스 1가하고 마이너스 2가가 만나면 플러스 1가가 두 개 있어야 돼요. 2대1인 거고. 이런 걸 우리는 이온식이라고 하며 곧 이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실험식이야. 그대로. 이게 첫 번째 조건. 알겠어? 화학결합 물질의 이온결합이라는 결합의 정의야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 두 번째 봐봐. 자, 이제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에 자, 이렇게 만난다. 자, 비금속과 비금속은 우리 말했지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자,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 외곽에 전자가 4개 이상 있다. 이런 애들은 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봐. 이온결합과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야. 얘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는 얘기인데 얘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봐. 금속은 전자를 잃는 방법밖에 없잖아.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방법 외에도 서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 알겠니? 공유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대부분 안정한 전자 배치야. 10번 네온이나 18번 아르곤 같은 안정한 옥힉 규칙을 만족하는. 뭐 예외적으로 수소같이 듀이 규칙을 만족하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애들. 이것들이 비금속 원소야.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할 거야. 이 공유결합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은 원소도 존재하고 화합물도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 여기서 봐.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놈이 있다.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애들이 누구냐? 못하는 애들, 이렇게 존재가 불가능한 애들. 불가능한 애들은 얘와 얘야. 이 C는 다이아몬드 혹은 흑연. 이런 아이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SiO2 규산염이야. 덩어리로. 이건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복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 뭐 이래가지고 그치? 계속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독립적 존재 가능한 분자. 그래서 말이다. 이 3단원은
얘들의 단원이에요. 이걸로 끝나 3단원. 물질을 배우는데 이온결합 물질 한 단원 잠깐 배우고 끝이야. 오늘 배우고 끝이야, 이온결합 물질은. 그 다음에 공유결합 배워.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 마지막 남아있는데 걔도 정말 한 1%밖에 안 돼. 3단원에 100%를 따지면. 얘가 끝까지 가. 어디까지? 분자까지 가서 이렇게 3단원이 끝나. 그래서 얘만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분자가 있다는 것도 좋은 기억 소스지만 이거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생님이 그랬잖아. 니들한테 금속과 비금속 설명할 때 금속을 뭐라고 얘기했어? 남자고 비금속은 여자라고. 기억나? 그치?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 그치? 살다가 헤어지면 이혼하고 뭐 헛소리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뭔 소리냐 뭐. 기억나니? 그치? 그 여자애들이 결합이 제일 세다는 것도 기억해? 금융결합이가 제일 세. 둘이 공통점이 뭐야? 다 안정한 전제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전제를 일칸 얻어서 갖다가 생긴 전화로 결합하는 거. 얘들은 지들끼리 전제를 공유해서 안정한 전제 배치를 하는 거.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경우에 누가 남았어?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가 생겼지. 자, 이 아이들은 당연히 금속결합이라고 해. 그럼 이 금속결합의 특징이 뭐냐? 얘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야. 동일 원소라는 얘기지, 둘이. 동일 원소. 그러다 보니까 얘는 100% 뭐로만 존재해? 원소로 존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00% 원소로 존재한다. 100% 화합물만 존재한다. 100% 원소로 존재한다. 둘 다 있다. 그래서 얘를 많이 배우는 거야.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해. 다른 금속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건 혼합물이야. 그런 걸 합금이라고 해. 합금. 알아들여?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라고. 그러면 니들이 154쪽의 첫 페이지를 딱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느닷없이 전기분해부터 나올 거야. 자,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과학 과목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왜 교재를 만든 사람들이 이런 전개를 써놨을까라는 걸 꼭 기억해. 이 전개는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 왜 첫 페이지에 얘부터 나오느냐? 일단 눈에 제일 잘 띄는 요거부터 볼게. 분해. 분해란 무엇인가? 고분자가 뭐로 가는 거야? 저분자로 가는 거야. 생명과학적으로 보면. 맞지? 이화야, 이화. 배웠지 앞에서. 물질대사, 그럼 이화, 동화. 이런 거 배웠잖아. 화학은 이런 거라는 것만 알아도. 분자량이 큰 화합물이 분자량이 작은 또 다른 화합물과 원소로 나뉘어지는 현상인데, 이 단어는 철저하게 얘로 나뉘어. 원소와 원소로 나뉘어. 그때 너희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려줄게. 원소 떴지? 여기도 원소 떴지? 고등학교 수능 문제. 아, 잠깐 너무 수능이 쉬워져서 피났어요 지금. 어제 고3들 봤잖아. 만점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봤더니 완전히 뭐. 이전에는 스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쌤한테 잘 배우면 얘네 화학에서 딴 애들을 엄청 앞지를 수 있다 하는데, 지금은 중한테 배워도 잘할 것 같은 느낌? 진짜로요.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화학을 선택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져. 해. 물리도 솔직히 쉬워졌지만 물리는 접근하는 애들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워져.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나 치약이 작살났어요. 지금 킬러가 아니라 눈에 띄니까. 얘들은 킬러도 되게 쉽게 풀려요. 여러분, 두 원소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이렇게 써요. 우리 이런 걸 몇 원자 분자라고 얘기해요?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는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써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문자 하나인 거 말고 아래 첨자가 있다 없다 차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소 1, 원소 2를 너희들이 봤을 때 잘 봐요. 우리가 전기 분해하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써줬겠어요? 이 얘기를 왜 써줬나 잘 기억해요. 이거 왜 써줬을까요? 너희들은 2단에서요 얘를 전기 분해할 거예요. 얘를. 근데 얘를 가지고 있는 애가 무슨 결합 무슨 결합밖에 없어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밖에 없어요. 금속 결합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좀 천대받아요. 여기서. 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얘도 화합물이 있고 얘도 화합물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금속을 포함한다 안 한다잖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원소 1, 원소 2에 이렇게 나오려면 이온 결합이잖아요. 원소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근데 둘 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X2, Y2 형태로 나오면 걔는 무조건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C, 그 다음에 D2 이렇게 나온다. 그럼 C가 금속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센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 봅시다. 전기잖아요. 전기. 전기학이 전류학이잖아요.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움직입니다. 근데 전기 분해를 가만히 보면 도선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다고요. 끊어진 애를 어떤 물질 속에 용융 상태나 수용 상태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럼 물 속에 녹아서 전류를 통하면 그건 우리를 중학교 때 무슨 질이라고 했어 그거? 기억나요? 물에 녹았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통치하는 말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걸 전해질. 기억나요? 근데 그냥 용융 상태에서 쩝쩝거리지 마. 용융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건 또 이온이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이온이 존재한 상태에서 도선을 뽑으면 알았니? 도선이 끊어졌는데도 전류가 통한대. 야, 끊어진 도선에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한다고?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기 분해를 왜 하냐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온결합 화합물, 공유결합 화합물만 이 문제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전자 배치가 어떻고 전자를 어떻게 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 너네가 본 게 아니잖아. 증명하는 거야 실험이. 분명히 봐. 내가 니들한테 야 이거 전자를 안정한 전자 배치고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기 위해서 공유하고 쟤는 읽고 얻고 말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선생님을 철도까지 믿고 있잖아.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리고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막 한단 말이야. 맞나 보다. 근데 얘가 빼박 증거라고. 전기가 통해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도선이 끊어진 애를 이런 물질들을 가열하거나 어떤 형태로 물속에 녹이거나 형태로 놨을 때 꽂으니까 전류가 통한다는 거야. 그건 이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라. 따라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변하는 거지. 들어봐. 얘들은 이온결합 물질이었을 거야. 응? 이온결합 물질은 분해가 되면 뭐 나온다 그랬지? 원소와 원소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의 원소는 무슨 원소고? 100% 금속 원소일 거고 하나는 X2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그 얘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봐라. 이온결합을 전기 분해했더니
금속결합과 공유결합이 된 거야. 화학결합이 바뀐 거라고. 알겠니? 다시 공유결합을 전기분해했더니 화합물 때도 공유결합이었지만 원소일 때도 공유결합일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뭐야? 원자들이 재배열을 한 거잖아. 역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재배열 시켰냐고. 끊어진 도선을 통해서 한 거라니까. 끊어진 도선. 그 끊어진 도선에 그 물속이나 그 용융 상태의 어떤 입자들이 공통의 전자를 밀고 당겨서 움직이게 해서 얘들이 분해가 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만약에 그 안에 전자의 이동이 없는 물질이 있었다면 얘는 분해가 안 일어나요. 알았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우는 전기분해의 결말은 뭐니?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다. 라고 외우라고. 기억니은 디귿에 반드시 나오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부터 들어갈 거야. 전기분해부터. 알았지? 잘 지켜봐. 154쪽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의 화합물을 예를 들어서 볼 거야. 니들한테는 두 개의 화합물이 나오는 거야. 먼저 우리가 이 실험을 왜 해?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실험이에요.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 실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이게 정말 많이 나와.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 실험. 그럼 우리한테는 화합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금속결합은 나올 수가 없어. 첫 번째, 무엇을 갖고 할 거냐면 얘를 갖고 할 거야. 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보면, 자, 좀 황당한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전자가 자유로울까? 아니면 구속되어 있을까? 당연히 구속되어 있지. 꽉 잡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비전해질이 많아요. 특히나 이 공유결합 물질 중에 나는 이 교재는 얘를 선택할 거야. 니네 순수한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세자로? 그래. 증류수라고 그래, 얘들아. 증류수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원해? 설사해. 니네가 마시는 생수 있지? 그리고 정수기에 물 있지? 다 혼합물이야. 무기염류가 들어가 있다고. 약간의 무기염류가. 그래야 물이 장에서 그걸 흡수해서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순수한 증류수만 집어넣으면 장이 흡수를 안 해. 왜? 장에서 모든 영양소의 흡수는 삼투압에서 하는 거거든. 알았어? 아니면 확산에 의해서 하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용매만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이동이 없어. 오히려 몸 안에 빠져나가기도 해. 알았니? 그러면 이제 봐. 선생님, 저렇게 비준해질 증류수를 어떻게 전기분해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잘 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알아두라고. 아, 이 실험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구나. 얘를 우리는 전기분해 할 거예요. 근데 전기분해 하려면 어떤 일들을 알아둬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순수 물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걸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이거 4단원에 나옵니다, 이제. 순수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얘하고 얘가 있어요. 둘이 똑같은 수만큼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둘이 지극히 미량해요. 그래서 진짜 벼룩 손톱만큼도 전류가 흐르는 게 눈에 띄지도 않아. 있긴 있어야 돼요, 둘이. 이게 중성이 물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반응이라고 이걸 역반응이라고 친다면 역반응이 매우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순수한 물이에요. 공존을 좀 이제부터는 조금 이해를 하세요. 고등학교 과학을 배운다면 이런 상태인데 이 평형을 깨는 거죠. 누구를 집어넣어서 이온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순수한 물에서 우리가 요것들이 반응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얘 이름은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보세요, 지금.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 얘가 누구냐면 니들이 계속 배웠던 얘예요. 수소이온이요. 실제로는 물속에 저렇게 존재해요. 이 수소이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산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가져요. 통합화학 시간에 배웠죠? 거짓말인 거 뻔뻔났죠, 그거. 그래서 나온 개념이 브랜스의 로리 개념이에요. 이거 이제 뒷단에서 배웁니다. 얘 이름은 뭔지 알아요? 이거 수산화이온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들어봐요. 얘 무슨 극으로 끌려가겠어요? 전기장에 딱 우리가 전극을 주어주면 음극으로 가겠죠. 가서 전자를 받겠죠. 그런 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전자를 받는 걸. 얘가 받아요. 그래서 무슨 물질이 되겠어요? H2 수소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극으로 끌려가겠어요? 양극으로 가겠죠. 얘가. 그럼 무슨 물질이 되겠어요? O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벼룩 간만큼 높잖아요, 지금. 얘들이 음극, 양극으로 가게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바로 전해질이에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이 전해질을 넣어줘야 물이 전기분해가 되는데 아무거나 넣어주면 안 돼요. 이걸 학교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만약에 물어보면 그건 경시대의 문제예요. 이거는 화학2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문제 풀 때마다 자, 다음은 물을 전기분해에 넣어준 뭐 묽은 황산, 뭐 황산나트륨, 뭐 묽은 황산, 선나트륨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럼 눈에 거슬린다고 걔들이. 어떤 거 하나만 넣는 게 얘도 넣어도 되고 얘도 넣어도 되는데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걸 집어넣냐 봐라.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어주는 전해질의 특징이에요. 일단 음극에는 무슨 이온이 끌려가요? 양이온이 끌려가는데 여러분 여기 누가 음극에 가야 돼요? 얘가 가야 되죠? 그럼 얘가 가서 전자를 받아야 수소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환원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얘보다 환원이 잘 안 되는 양이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양이온은 무조건 무슨 이온이죠? 수소를 빼고 다 금속 이온이에요. 수소만 유일하게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전기분해하면 아니 어떤 공유결합 물질이든 전기분해했을 때 음극에서 만약에 기체가 나온다 하면 100% 수소예요. 수소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어? 그럼 수소보다 환원이 잘 안 되는 금속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환원 잘 안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죠? 산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닿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금속을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1조.
잘했어요. 이뻐요. 똑똑해요. 맞아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알칼리 토금속 중에서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여기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누구냐? 그게 얘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누구보다 얘보다 환원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쓸게요. 환원 잘 된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얘죠. 얘보다 환원이 잘 안 된 애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보다 환원 더 수소이온보다 더 잘 된 애가 누구냐? 구리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가 포함된, 구리 이온이 포함된 전해질을 집어넣으면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리가 석출돼 버려요. 아연이 석출돼 버려요. 철이 석출돼 버려요. 그렇지 못한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애들이 좋아요. 그 다음 양극은요 수산화이온보다 산화 잘 안 된 애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산화이온을 이렇게 보면 얘라고 생각하면 얘가 O2가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되잖아요.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음이니까.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한다면 요런 애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황산이온, 그 다음에 얘는 탄산이온, 그 다음에 인산이온, 질산이온, 플루오린화 이온,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수산화이온. 자,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간단한 정수별로 전하협이 0이 되게 조합한 애들을 넣어주면 돼요. 내가 말한 애들 봐봐요. H2SO4 물분황산 전해질로 훌륭해요. KNO3 가능해요. NaOH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건 황산칼슘, 탄산칼슘은 암금이야. 그래서 걔들은 안 돼요. 알겠어? 나머지 애들은 다 조합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전해질을 누굴 넣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조합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전기 분해를 할 거야. 보세요. 자, 여기가 음극입니다. 좀 짧은 데가 음극, 긴 데가 양극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이어졌어, 끊어졌어, 끊어졌어요. 이렇게 보세요. 끊어졌잖아. 그럼 이거 전류 안 통해요. 얘를 물에다 넣는다는 거죠, 물에다가. 자, 봐봐요. 이렇게 물에다 담궜습니다. 여기 이렇게 실린더를 엎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수상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수상치원. 그리고 이렇게 물에 담가놨어요. 알았습니까? 그냥 물은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기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누굴 넣어준다? 바로 얘들을 조합한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해질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잘하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흉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기포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도 기포가 발생해요. 어느 쪽이 기포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 쪽이 더 많죠. 봤더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요 공간이요, 요 공간. 요 공간을 잘 보세요. 이 공간이 발생한 기체의 부피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 공간이, 요 공간 있죠? 공간이 기체 부피라고요. 높이를 보지 마세요. 이 높이를 보지 마세요. 공간이 기체의 부피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음극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음극은. 알겠습니까?
자, 음극은 H2가 결국 물이 전기분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식입니다, 이거는. 알았습니까? 자, H2가 전자를 받아서, 그런데 이 전자가 이제 받습니다. 전자를 받아서 얘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수소기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얘가 나온다라고 해요. 수산화이온이 나온다. 자, 양극에서는 역시 물이 전자를 받아서 O2 기체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나온다. 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잃어야죠, 소리. 얘는 가서 전자를 잃는데 문제는 O2가 되려면 전자를 4개 잃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면 4개.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뭔 식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어차피 음극은 누가 가겠습니까? 음극에서는 수소이온이 가겠죠. 보세요. 수소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아서 음극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비금속이니까 분자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분자의 형태는 아까 배웠죠. 호돈수가 이렇다고, H2.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2개가 반응해야 되고 2개의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양극은 누가 갈 거예요? 얘가 가겠죠. 가서 이게 되고 전자를 2개 잃을 겁니다만 얘도 물질이 되려면 이래야 되잖아요. O2. 그러면 2개가 반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몇 개? 4개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놓는 게 산하고 받는 게 환원이면 산하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주고받는 전자수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고, 그래서 얘가 4개가 되어서 앞에가 2가 붙는 거야. 앞에 개수는 뭐를 의미한다? 몰수를 의미하죠. 2대 1의 부피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소이며 부피는 2다 이거죠. 부피는 2. 여기는요, 산소이며 부피는 1이다 이거죠. 부피비가. 아시겠어요? 자, 이 수소기체는 우리가 수소 또는 수소기체라고 불리우는 H2, 똑같은 말입니다. 다. 얘들은요, 일단 무색 무취예요. 더군다나 수소기체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알겠습니까? 산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 우리 지표산은 우리가 숨 쉬죠. 알겠니? 무색 무취, 물에 대한 용해도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 얘들은요, 가연성 기체예요. 스스로 잘 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덴저예요, 덴저. 그래서 불꽃을 갖다 대잖아요. 퍽 하고 터져요. 그럼 뭐 만들어줄까요? 연소잖아요. 산소랑 만나겠죠? 물 만들어줘요. 거기 물방울 만들어줘요. 퍽 하고 터지면 물이 만들어진다고요. 알았습니까? 연소 후 O2와 반응해서 뭐가 된다고? 생성물로? 얘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요. 얘들은 부피가 산소하고 수소가 부피가 얼마로? 2대 1의 비율로 나오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수소 기체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기체 비율을 본다면 부피비가 산소보다 2배 많이, 알았습니까? 2배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제 산소 보세요. 산소. 우리가 산소 기체라고도 부르고요, 오토라고 부르는 놈이죠. 무색 무취입니다. 역시 얘는 조연성 기체라고 해요. 다른 물질을 연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성이에요. 조연성. 그래서 깐부기 불이라고 있거든. 여기서 깐부기 불이 뭐냐면, 성냥 있잖아. 성냥을 태우고 나면 이 성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면 불 확 붙다 꺼지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나면서 껌뻑껌뻑 하는 거 있잖아. 깜빡깜빡거리는 불. 그런 불을 갖다 대면 다시 확 타올라. 다시 확 타오른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사자성어처럼 해보자.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 돼. 자, 물의 전기분해. 그러면 이 네 개만 외우면 돼.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수소는 어디서?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에서 발생한다고. 수마산소. 자, 수소는, 산소는 무슨 뜻일까? 수소는 가연성 기체고 산소는 조연성 기체라고. 수가산조. 수소는 헉 소리를 내면 타고, 산소는 확 타올라. 그 다음에 수소는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산소는 1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톡산화, 수이산이라고 외워놓으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공유결합 물질의 정기적 성질만 지금 엄청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이 실험을 한 결론은 공유결합 물질에도 누가 관여한다는 거죠?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나타낸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남은 게. 자, 이온결합 물질을 볼게요. 두 번째, 자, 이온결합 물질은 대표적으로 얘가 있어요. 소금이죠. 소금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NaCl
이렇게 생긴 고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소금이잖아요. 얘를 물에 녹여서 전기분해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얘는 어차피 이 형태가 지금 이온의 형태입니다. 이온의 형태. 알았어요? 이온의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애를 물에 녹이면 당연히 자유롭겠죠, 이온이. 그러면 음극으로 나트륨 이온이 가겠죠. 근데 그 물 속에는 수소 이온도 있단 말이야. 아까 칼카나마 배웠잖아. 나트륨이 속출이 안 돼요. 수소가 발생하지. 그래서 물 속에서 전기분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열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열을 하게 돼요. 그거를 용융시킨다고 해요. 융해는 스스로 녹는 건데 가열해서 억지로 이제 막 녹이는 걸 용융 상태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 상태 순수하게 수용액이 아니 AQ가 아니에요. 수용액이 아니라 L 상태, L 상태. 그럼 이때는 봐요. 이온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온이 자유로워요, 조금. 그래서 이때는 전류를 통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극은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 갑니다. 가서 물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될 거예요. 우린 이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됐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세요. 자, 양극으로 가봅시다. 양극은 염화 이온이 가는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얘가 물질이냐? 아니에요, 얘는. 그럼 물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공유결합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 두 개. 그 산화라고 하는데 주고받는 전자수가 동일해야지. 그래서 얘가 붙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몇 대 몇이야? 또 역시 2대1. 이렇게. 얘는 염소 기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염소 또는 염소 기체 황록색이에요. 황록색. 대부분 17조 원소들이 색깔을 띠거든요. F2가 가망색, Cl2가 황록색. 그 다음 브로민,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적갈색. 아이오딘은 고체나 기체로 적자색, 흑자색, 보라색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더라도 역시 이온결합에도 전기분해가 통하는 이유는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물질을 전기분해합니다. 가라는 물질을 전기분해했고요. 나라는 물질을 전기분해했더니 얘가 A2가 나오고요. 얘가 B2가 나왔는데 얘는 C가 나오고 얘는 D2가 나왔답니다. 눈으로 볼 때 누가 공유결합 물질 같아요? 가나 중에. 그럼 왜 나를 이온결합으로 봤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금속이라는 거예요. 금속. 이게 눈치입니다. 센스. 그렇다면 공유결합 물질 음극에서 이렇게 기체가 나오는 얘는 100%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 올라가 볼게요. 자, 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2 무슨 기체예요? 100%. 수소 기체죠. 이렇게 되죠. 뭔 일일까요? 일단 여러분, 나는 무슨 결합일 것 같아요? 이온 결합이에요, 여러분. 왜? C가 있으니까 봤잖아, 지금까지. 그럼 이런, 여기도 수소가 나오고 여기도 수소 나오는 이유는 뭘까? 봐라. 얘들은 얘를 전기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누구고? H2고 얘는 O2겠지. 그치? 얘 누구 전기분해했느냐? 얘 전기분해. 봐. 대문자 두 개니까 화합물 맞지? 금속이 있으니까 이온결합 맞지?
수소가 금속이랑 결합하면 음이온이 될 수 있어. 알았니? 수소가 금속이랑 결합하면 음이온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바리? 수소도 다른 비금속이랑 결합하면 양전하를 띠지만 금속이랑 결합하면 걔도 음전화 띄요. 알겠니? 그런 것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155쪽의 맨 밑에, 154쪽의 맨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전기분해가 된다는 것, 화학결합의 전자가 참여한다는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알았니? 오케이. 자, 페이지 156쪽 봐봐. 자, 이 장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 지금 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우리가 왜 얘기했어? 이온결합은 왜 전하를 띠냐는 거지. 안정한 전자배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알아두자. 잘 봐. 우리가 안정한 전자배치 그러면 물론 얘도 잊으면 안 돼. 얘 누구야? 이거 헬륨이잖아. 얘를 따라가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 얘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자, 이온이 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를 붙이면 얘 누굴까? 몇 번? 그렇지. 꿀꿀하다. 얘 3번 리튬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뭐 묻는 줄 알아? 리튬은 원래 몇 주기 원소였어? 2주기 원소. 이해하니? 그러면 얘가 여기다 플러스 붙이면 이거 누구냐? 그렇지. NA야, NA. 그럼 원래 NA는 몇 주기 원소였다는 거야? 3주기였다는 거지. 이런 게 양이온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붙여볼까? 이러면 누구니 얘는? 마그네슘. 이런. 이해 갔어? 이런 양이온들의 특징이 뭐지? 껍질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가 맨날 물어봐. 얘 몇 주기인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게 나와. 봐봐. 이 둘은 같은 주기 아니야. 원자들. 그래. 이게 A거든. 양이온을 앞에 써줘. A, B는 A 원자, B 원자는 원래 같은 주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러면 같은 주기가 맞아. 그지? NaCl이니까 이건. 아까는 NaF지만. 이해 갔니? 그렇게 출제자가 많이 묻는다는 거지. 자, 이온결합은 이렇게 옥힉 규칙을 따르는 거야. 이래서 전하를 띠게 돼서 결합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라고. 알았어? 안정한 전자배치라는 게. 자, 157쪽 봐봐. 1번. 자, 물의 전기분해 장치야. A, B에 모이는 기체 이름 수마산불이야. 음극이 A니까 A가 수소기체, B가 산소기체라고 대답하면 돼. 부피비 수의 산일이야. 2대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2번. 그림을 왜 보여줬을까? 이온결합 물질은 독립적이지가 않아. 덩어리로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이온식은 간단한 정수비 실험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림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가는 가도 이온이고 나도 이온이야. 이거 물리변화거든. 근데 가는 이온이 고정적이야. 딱 붙어있어 서로 꽉. 그래서 이온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를 통할 수가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온이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전류를 통할 수 있다. 그때 전기분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1번. 가나모도 전기전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나만 있는 거야. 2번. 나를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황록색 염소기체잖아. 뭐 염화나트륨이니까 당연하겠죠. 맞아요. 3번. 나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그래 금속나트륨인데 얘가 또 화학식이 호돈수야. 대문자 하나 밑에 천자 없는 애고. 맞는 말입니다. 3번. 비활성 기체와 옥힉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다. 아니야. 2개짜리 헬륨도 있어.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의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와. 꼭 기억해. 그 다음 2번 18족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옥힉 규칙을 만족합니다. 맞아요. 공유 결합이 됐든 이온 결합이 됐든 금속 결합만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걔들은. 3번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 전혀 배치를 따르죠.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맞습니다. 4번 그 그림은 안에 중심 핵도 다 써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죠. A는 뭐 8번 산소겠고요. B는 플로린이겠고요. 그럼 이 모형이 뭐냐고요?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이에요. 이 보호 전자껍질은요, 여러분들이 중심의 핵전화를 써주지 않아도 얘는 몇 쪽이다를 알려주는 거죠. A는 2주기 16쪽인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이해 갔어요? 그게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A, B, C, D를 쓱 보니까 이거 세트 1이네? 금방 나오잖아요. 세트 1이죠. 그럼 1번 양이온되는 건 CD죠. CD. 양이온되는 건 CD입니다. 그럼 2번 음이온되는 건 AB죠. AB.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럼 3번 누구 따라간다고요? 네온이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해야 될 결합. 오늘밖에 안 나와요. 이온 결합은 오늘로 끝나는 거야. 다음에는 잠깐 언급하는 건 있어도 얘를 주로 다루진 않을 거야. 자, 이온 결합입니다. 아까 배웠던 거 복습. 이온 결합은 100% 화합물입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에는 반드시 금속이 있어야 돼요. 수소 있으면 어때요? 아닙니다. 그건 알았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 거라고요? 결국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으로 결합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시험에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온 결합의 형성이 될 시에 에너지의 변화라는 그 중간에 밑에 그래프 보이죠? 얘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를 다룰 때는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온 결합을 그릴 때 화학 변화잖아요.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반응 진행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통상 왼쪽에 있는 것은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물로 따졌을 때 세로축을 에너지, 준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가 높으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거고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자, 요쯤에 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봅니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 거죠. 이쯤에. 요쯤에 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얘가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도 괜찮고 액체도 괜찮고 고체도 괜찮아요. 근데 뭐 기체가 제일 높겠지만 너희들 써놓은 거 보면 거의 기체로 써놓은 거거든, 저게. 근데 상태는 뭐 상관없어요. 요것만 보시라고. 자, 우리는 요걸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라고 불러요. 이건요, 생성물의 에너지 준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일로 가면서 어땠어요? 에너지가 떨어졌네요. 맞죠? 이건 반대로 얘를 끊으려면 이렇게 가도 된다는 소리도 돼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이런 형태로 보자고요, 얘를. 그렇다면 얘가 고체라고 우리가 만약에 다룬다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때 요 아래쪽이 이온 간 거리라고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서로 붙은 거겠죠, 여기가. 요것도 니네 헷갈릴까봐 여기 볼게요. 여기 0이라고 써 있고요. 얘를 에너지 준이라고 써 있거든. 에너지 준이.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 얘는 높다, 얘는 낮다라고 보라고. 낮으면 뭐라고요? 안정, 높으면 불안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이죠? 요게 얘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 0이라고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이 어디서 형성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쯤에 있는 것이 얘입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쯤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이렇게. 그때 제일 안정할 때가 여기잖아요. 보니까 요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0이라는 의미는 여기를 0으로 놨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온도나 압력에 따라 지 멋대로 변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게 좀 내부 에너지예요. 엔탈피라는 내부 에너지인데 저건 생성 엔탈피를 빼놓고 측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반응할 때 Q는 시암탁 그리고 뭐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열량 측정. 그건 요 차이만 측정하는 거예요. 차이만. 그걸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만 너네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온 간 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온 간 힘. 무조건 이온 간 힘은 정전기적 힘의 정전기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전기력은 인력도 있지만 반발력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인력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이에요. 그게 인력입니다. 서로 당기겠죠. 양전화, 음전화. 그런데 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발력. 이건 뭘까요? 그 양이 됐든 음이 됐든 다 뭘 갖고 있어요? 핵이 있잖아요. 서로 밀어내겠죠. 핵과 핵은 양전화를 꼈으니까. 또 뭐 있어요? 구름도 갖고 있죠. 전자구름도. 그래서 전자구름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둘 다 정전기적 힘이라 우리 전기력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F. 보세요. F는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얼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어쩔수록 힘이 셀까요? 가까울수록 세겠죠. 얘는 뭐냐? 두 전하의 곱으로 나타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요 위에 해당되는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죠. 그게 전기력에서는 인력이에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오면 뭘까요? 그건 반발력.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봅시다. 요렇게 놓고 볼 때 인력이 됐든 반발력이 됐든 간에 가까우면 다 세지죠. 그죠? 가까우면 다 세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인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줘요, 방해해요? 인력은 도움을 주잖아요. 가까울수록 힘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진다 말이에요. 더 안정화돼서 힘이 세니까 결합을 도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낮을수록 안정하니까. 근데 반발력은 방해하는 애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발력이 세진다? 그럼 이온 결합을 방해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해요. 이걸 통합되어 봤을 때 보세요. 요 지점이 가장 최적화된 이온 간 거리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았습니까? 요 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는 여기다 A 놓고 여기다 B 놓고 여기다 C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지점이 가장 안정화되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때 에너지가, 요때 에너지 요거 보이죠, 요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걸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낮으면 0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결합이 센 거예요, 얘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 요 얼이라는 요 지점, 이상적 거리죠. 이 지점을 뭐라고 설명하냐?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라고 불러요. 합이 0이 아니에요. 물리학 배우는 친구들 착각하지 마요. 물리학에서 합력이 0인 건 물질이 하나일 때예요. 얘는 작용점이 너무 많아요. 전자 구름만 하더라도 전자가 한 곳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화가 되는 지점. 자, 보충 설명 더 해볼게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요걸 이온간 거리라고 잡고 요걸 그대로 내려볼게요.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로측을 힘이라고 해요. 힘.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반발력이에요. 반발력 지금. 알았습니까? 가까워지면 반발력 세지잖아요. 맞죠? 이게 반발력이고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인력이에요. 보세요. 도입이 여기서 같잖아요, 지금. 그럼 요 지점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인력과 반발력이 어떻게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0이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 거리로부터 멀면 누가 우세해요? 인력이 우세하고, 이 거리로부터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하잖아요. 말 그대로 남녀가 서로 만나는데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잖아요. 막 보고 싶은 힘이 더 강한데 가까이 있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반발력이 더 세고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렇게 보면 되죠. 요 그래프를 보세요. 요 주점으로 해서 요 그래프는 파란색과 비슷해요. 노란색과 비슷해요. 요 그래프는 얘랑 비슷하죠. 그래서 인력이 우세한 거고, 요 지점은 누구랑 우세해요? 비슷해요. 요걸 반발력이랑 비슷하죠.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A하고 C 지점이 그거예요. A 지점은 여기잖아요. 에너지가 0이 이게 아니라 이 0은 아무 의미 없어요. 0은 반물의 에너지 엔탈피를 뜻해요. 그냥 거기부터 떨어지는 걸 뜻하니까 요 지점은 그냥 인력이 반발력보다 좀 작다,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해석만 하면 되고, 요 지점은요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여기는요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요, 이게 아니라 최소화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온결합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크다는 거거든요. 맞죠? 시험 문제 이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는 전자 구루민이 핵과 핵사인 이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을 말하는데 잘 봅시다. 자, LiCl 있고요. NaCl 있고요. KCl 있어요. 여러분, 얘들은 전하량 곱이 다 어떨까요? 같아요. 전하량 곱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분모가 똑같아요. 분자가 참.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이게 이거예요. 누가 제일 가까워요? LiCl이 제일 가까워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누가 제일 셀까요? 얘가 제일 세요. 왜요?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봅니다. LiCl을 여기다 놓고 시험에 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냅니다.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여기를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LiCl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에너지가. 자, LiCl을 그려볼게요. LiCl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LiCl. 어디 구간에 있다? 3구간에 있는 거죠. 에너지 세고요. 아래로 더 내려갔잖아요. 저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간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Li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iCl이 있다면 요 차이가 얘보다 큰 거죠. 이게. 알았습니까? 3구간이 저거예요. 거리 가깝고 힘 세고 이 뜻이에요. 그러면 KCl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KCl은 여기로 그립니다.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이게 KCl. 거리 멀고 에너지 약하고. 멀고 에너지 약하고. 아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누구누구만 나온다. 1, 4분면과 3, 4분면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멀면 에너지 약하고요. 가까우면 에너지 세고요.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맨 밑에 페이지를 보세요. 덩어리죠. 이온 결정이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이온식을 표현할 때는요,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실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단한 정수비도 무엇이 0이 되는 거죠? 양전화, 음전화. 양이온의 양전화와 음전화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지점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 추론사합이 추론. 봐봐. 이렇게 있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소는 마이너스 몇 갈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마그네슘은 플러스 몇 갈까요? 2가인 거죠. 이해 갔어요? 알루미늄은 플러스 몇 갈까요? 3가. 양전하는 1, 2, 3밖에 안 나와요. 1, 2, 3밖에 안 나와요. 음이온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추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추론이 돼요. 잘 보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몇가요? 1가요.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자, 보세요. 구리가 플러스 몇 가짜리예요? 2가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74는 마이너스 몇 가짜리예요? 1가짜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칼륨이 플러스 몇 가지? 여기 플러스 1까지. 그럼 이 전체 마이너스 몇 가지다? 1가지. 과망간이산 이온이라고 해. 다 원자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화학식은 안 틀려, 이제 니들이.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금속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안에 금속 있냐? 없지. 다원자 이온의 양이온은 그냥 금속 이온 취급을 하자. NH 이온 결합이라고 그랬어. 알겠어요? NH4Cl도 이온 결합이다. 그럼 시험 문제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이건 꼭 적어놓자. 무엇이냐? 이 내용이야. 가끔 이거는 공유 결합에 가서 선생님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눈으로 봐도 다원자 이온의 도 전자껍질 모형이야. 다원자 이온의 보호 전자껍질 모형. 모습을 볼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얘야. 얘 수산화 이온이지?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온들은 대괄호를 치거든? 하나, 둘, 몇 주 이온소야? 2주기야. 그럼 산소일까, 수소일까? 이거 산소야, 무조건.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건 이건 누구야? 수소야. 됐어? 그럼 산소면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다? 이게 산소거다. 맞았어?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다? 하나 갖고 있어. 그런데 얘가 얘를 하나 더 갖고 있어. 빨간색에 들어왔어. 그래서 얘는 대괄호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이해가니? 돌아와.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다원자의 수산화 이온이라 하는구나. 봐봐. 요렇게. 염소산 이온이라고 그래. 알겠어? 염소산 이온인데 얘가 누구 같아? 산소라니까 이거. 얘는 누구 같아? 염소죠. 그럼 산소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 산소 거야. 염소 봐봐. 이렇게. 염소 이렇게 됐잖아. 여기에 얘가 하나 더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니? 자, 그 다음. 시아나산 이온이라고 해요. CN.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봐봐. 이게 C인지 N인지 모르는 거야. 얘도 C인지 N인지 모르는 거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탄소인 거야. 원자가전 두 개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질소인 거야. 파란색이 5개니까. 거기에 얘가 들어온 거지. 이게 시아나산이야. 삼중결합이야. 알겠어? 얘 뭐라고 불렀어 아까? 하이드로늄 이온. 그치? 수소이온 취급하는 애들.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거든. 여기에 봐라. 이 누구 걸까? 산소 거라니까? 6개. 이건 누구야? 수소야. 요 수소가 전자가 없지. 파란색이 없잖아. 그래서 얘가 이거야. 잃어버린 거지. 이해 갔어? 그리고 물어봐. 가운데 있는 애는 니네 이거 봐서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애는 질소냐 산소냐 묻는다고. 얘는 이주기 몇 쪽 노란색 해봐. 산소야. 시험에 물어본다고 그랬고. 하나 더. 이게 무슨 이온이었어? 암모늄 이온이잖아. 얘가 질소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가운데 있는 애 질소의 원자가 전자야. 이 파란색이 수소거야. 근데 이 수소가 어때? 전자를 안 갖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냐? 이렇게 플러스 1. 아, 전자 하나를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중심 원자는 2주기 몇 조 원소다? 15조 질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다원제에는 잘 나오는 문제들이야. 알았어요? 자, 이제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성을 볼 거야. 거의 다 끝나갔어. 제일 먼저 니들이 알아야 될 거. 얘야. 전기, 전도성. 아까 봤지? 덩어리 고칠 때 전도성 없어. 왜? 이온들이 막 붙들려 있으니까. 근데 액체일 때는 어떻냐? 전기분해 했잖아, 우리가 아까. 수용액일 때 어때? 이런 거를 이제 수용성 염이라고 그래, 염.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이게 염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쌤, 저 소금, 아니, 설트는 화학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알았지? 근데 불용성 염도 있어야 돼.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 그런 거 빼놓고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외력을 가하잖아?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렇게 돼. 쉽게 부서져.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붉은 속은 힘 주면 다 부서지거든. 왜 부서지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규칙적이라고. 이렇게 얘들은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보면 이래. 그럼 밑에는 누가 있느냐? 양이온이 있겠죠. 그 다음 음이온 있고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은 밀렵이잖아. 근데 이게 밀려버려봐. 이 면이 밀려버리면 충격이 발생하지. 기잖아. 밀려버리면 이렇게 있던 애가 위쪽이 밀려버리면 이래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이 뭐가 되는가? 반발력이 생겨서 뽀개져. 빡 하고. 이게 이온 결정의 특징이야. 알았지? 그 다음 세 번째, 물에 잘 녹지. 이거 잘 녹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화 잘 된다라고 해요. 물이 둘러싸는 걸 수화라고 하는데 이건 분자에 가서 여러분도 배우겠지만 물 분자는 말에 이렇게 그린다.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물 분자는 여기 산소, 이게 수소거든. 근데 이 물 분자 특징이 이 델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과 음을 모두 갖고 있어. 그래서 쌍극자라고 해. 쌍극자. 이거 꼭 정전기 유도된 물질이랑 똑같거든. 근데 정전기 유도 물질은 대전체를 치우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이 물속에 들어가잖아. 그럼 누구 쪽이 달려드느냐? 이렇게. 누구 쪽이? 산소 쪽이 이렇게 달려들어. 산소 쪽. 이게 소화야. 그럼 Cl-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누구 쪽이? 수소 쪽이 이렇게 달라붙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에 잘 용이된다. 균일혼합물이 되는 거야. 수용이 잘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냐? 자, 그게 바로 159쪽이 맨 밑에까지. 넘겨봐. 자, 이제 마지막이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요. 녹력이 매우 높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만 좀 보도록 해. 요것만. 끓는 점을 측정할 일은 거의 없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온 결합 에너지 있지, 아까 그래프상에다 본 거. 이게 크다는 건 이게 세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온 결합력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 이온 간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전하량 곱으로 나타냈지. 이때 얘가 우세하다. 얘보다. 거리가 가까워도 결합이 세지만 전하량 곱이 커도 세잖아. 거리가 좀 멀더라도 전하량 곱이 크면 우세하다고. 그래서 봐라. 이게 크면 녹는 점이 높다고. 이게 크면. 결국 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녹는 점은 꿀리 변하지만 이걸 정식으로 이렇게 식을 넣어 풀 수가 없으니까 얘가 높으면 얘가 센 걸로 간주한다. 알겠어? 그래서 요걸 보면 NaCl이 있다면 얘보다는 얘가 세다고.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이게 더 세다고. 근데 얘보다는 얘가 세. 얘가 더 세. 이해 갔어? 그런데 아까 우리 그래프상에 잠깐 본 거. 두 전하량 곱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이거야. 이온 간 거리가 어떨수록 세다? 차올수록 세겠죠. 그래 녹는 점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얘라는 거죠. 자, NAF, NaCl, NaBr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세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R이 줄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녹는 점 자체도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밑에 데이터 한번 보세요. 표. NAF, NaCl, NaBr 이온 사이 거리 봐봐요. 235, 283, 298 피코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90m거든요. 근데 커질수록 녹는 점이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맞죠? 그런데 NAF가 이온 간 거리가 얼마고? 235고 오른쪽에 SR5를 보세요. 산화 스트론튬. 걔 이온 간 거리가 얼마인가 봐요. 258. 멀어요. 맞죠? 근데 얘들은 전하량 곱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녹는 점이 얼마인가 봐요. 2531도시에요. 이걸 뭘 알았어요? 아, 거리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전하량이 곱이구나. 그게 큰 놈이 무조건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전하의 곱이 비슷할 때, 똑같을 때 거리를 따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다? 녹는 점을 좌지우지하는 애는 전하나의 곱이다라는 얘기죠. 자, 페이지 161쪽 가봐요. 1번.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표현합니다. 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 반대죠? X예요, X 그래서. 두 번째, 양이온,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이온 결합이라고요. 사실은 전자 구름, 핵과 핵사의 반발력보다는 얘들이 더 세요. 멀리 있을 때는. 알았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반대지만. 세 번째,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 나트륨 원자의 전장계가 염소 원자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동한다라고 보통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10개잖아요. 염화 이온은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18개고요. 그래서 잃기 전에 합과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네 번째,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맞습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표현이 뭐예요?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때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다섯 번째,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걔들 불안정해지잖아. X입니다. 두 번째, NaCl의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나요? 어차피 나트륨과 염소는 서로 다른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요. 나트륨은 세트 1이니까 네온을 따라가고요. 염소는요, 세트 2이기 때문에 아르곤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이온은 어떤 힘이라고요? 전기적 인력이 아니에요.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왜? 양이온, 음이온이 영원히 양이온, 음이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원자로 가고 이온으로 오고 그때 생긴 잠깐의 힘 때문에 결합하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봅니다. 3번. 자,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1번. 화학식으로 KCl. 이름은요, 음이온부터 불러요. 염화, 칼슘. 화학식은 앞에 K는 양용이지만 분류일 땐 뒤부터. 그리고 소로 끝난 애는 화를 붙입니다. 보통 염화, 산화, 플로린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Mg2가와 Cl-니까 양용도 씁시다. MgCl2라고 씁니다. 염화, 마그네슘. 세 번째, 산화칼슘이에요. 산화칼슘. 산화칼슘. 우리가 1단원에서 생석회라고 배웠던 애. 네 번째, 산화알루미늄 몇 시로 잘 내요? Al2O3. 근데 얘랑 똑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Al2O3나 얘랑요. 이거 적철광이거든요. 얘 상가예요, 상가. 알겠어요? 네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여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맞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전도성 없다. 액체 상태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땐 없는데 액체일 때 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아니요. 같은 전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내신에 이렇게 니네 콕 자꾸 비트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말도 안 되는. X입니다. 5번. 녹는 점을 부등호로 비교하라.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녹는 점을 부등호로 볼 때 얘들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라 했어? 전환의 곱이야. 그래서 1번 NaCl, NaBr 이거 전환의 곱 똑같잖아. 그럼 NaCl 쪽으로 부등호를 쳐야 돼. 가깝잖아 걔들이. 다음에 2번 NaF, CaO 무조건 CaO야. 이까니까 그쪽으로. 3번 MgOSR하고 똑같잖아. 이까 그러면 MgO 쪽이죠. 가까우니까. 4번 NAF, Na2O, Na2O가 짱이죠. 이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라. 오케이? 숙제 꼭 해오세요. 숙제는 뒤에 내신 만점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력 업문제까지 167쪽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